안녕하세요. 방구석에서만 활동하던 민주당의 전략 자산 장동혁 의원이 드디어 부산 박형준 국민의 후보 선거 개소식 현장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가 도착하자마자 국민의힘 내에서 세심파로 분류되는 조경태 의원과 장동혁 지지자들 사이에 큰 충돌이 벌어졌죠. 역시 장동혁이 움직이면 국민의힘이 개판이 된다는 말이 실감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조경태 의원이 연단에 오르자 장동혁 지지자들로부터 고성과 항의가 쏟아지며 분위기가 급격히 격앙됐습니다. 조경태 의원은 가만히 좀 계시라며 진정에 나섰고 비상은 잘못된 것이라고 발언했지만 반발은 계속됐습니다. 결국 여러분이 알아서 판단하라며 이런 모습 때문에 국민이 힘들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조경태 의원이 그래도 말을 이어가며 소금을 풀어주려 했지만 미꾸라지처럼 펄쩍펄쩍 뛰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마이크를 내려놓고 항의하는 사람들에게 다가가려다 다시 연단으로 돌아오며 참 답답하다고 말하기도 했죠. 한편 박형준 개소식에는 김문수 전 의원도 참석해 눈에 띄었고 장동혁 측 인사들은 눈치도 보지 않고 활개치며 돌아다녔습니다. 장동혁 의원은 현장에서 우리가 왜 움츠려들어야 하느냐며 목소리를 높였고 이번 지방선거는 국민을 배신한 범죄자들을 심판하는 선거가 되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제정신이 아닌 듯한 발언에 관서 유튜브 댓글란은 박형준은 진짜 감 떨어지네. 여기서 장동혁이 붙네. 전재수 확정이네 같은 반응으로 가득 찼습니다. 반면 민주당에서는 정청래 대표가 TK대구 경북 지역을 돌며 다 해드리고 싶다.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외치고 다니는 모습과 극명한 대비를 이룹니다. 장동혁이 범죄자 심판 선거를 외치며 다니는 동안 민주당은 실질적인 성과를 내고 있으니 게임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국민의힘이 내부 분란을 벌이는 사이 전재수 장관은 제대로 일하고 있습니다. 본사 부산 이전 소식을 알렸죠. SK해운과 H라인 해운은 이미 부산으로 이전을 마쳤고 이재흠도 부산에 멋진 본사를 짓기로 결정했습니다. 흠이 부산으로 올 수밖에 없는 환경은 전재수 장관과 이재명 대통령이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부산의 따뜻한 햇볕과 바람을 불게 만든 정책 성과라고 볼 수 있죠. 작년에 이미 해양수산부가 부산에 튼튼히 뿌리를 내렸습니다. 앞으로 해양수산부가 부산을 떠날 일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이 정권을 잡는다고 해도 그런 일이 쉽게 생기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이명박 정부 때 해수부가 해체된 전례를 떠올리면 더 그렇습니다. 전재수 장관은 해수부를 부산으로 이전시켰고 이제 해양수산 관련 공공기관들도 순차적으로 부산으로 옮겨갈 것입니다. 회사 전문법원 설립 법안도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정치는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경제는 경제인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정치가 경제의 기반을 만듭니다. 63표 투표합시다. 이재명 대통령도 SNS를 통해 이재명은 합니다. 약속하면 지킵니다. 지킬 수 있는 약속만 합니다라고 밝혔고 부산 이전 약속을 지켜냈습니다. 한편 장동혁 등이 슬슬 설쳐대자 내란 심판 구도를 도와주는 정진석 전 비서실장도 더 뻔뻔해졌습니다. 그는 내가 내란 특검이 내란이라며 홈런을 쳤다고 주장하며 민주당을 공격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윤석열 인사들을 따라 공천하는 가운데 친윤 핵심인 정진석은 여당이 추진하는 공소취소 특검법을 헌정 파괴자 내란이라고 몰아갔죠. 자신을 향한 내란 혐의는 부인하면서 여권이 진짜 내란 세력이라고 맞받아쳤습니다. 민주당이 계엄에 반대한 것을 내란 세력으로 몰고 대통령이 헌법 위에 군림하는 국정농단을 획책하는 진짜 내란 세력이 누구냐고 반문했습니다. 조금만 방심하면 고개를 들고 여공에 나서는 뻔뻔함이 기본 장착된 인물입니다. 공주청량에서도 정진석보다는 민주당 후보를 찍어야 할 이유가 충분해 보입니다. 장동혁과 정진석은 좀비 이미지에 딱 맞는 정치인들입니다. 또한 국민의힘 김태흠 충남지사 정진석 보선 공천설의 탈당을 시사했습니다. 반성 없이 국민적 양심에 반하는 행위를 한다면 당을 떠날 수밖에 없다고 밝혔죠. 정진석이 공천되면 연쇄 탈당하겠다는 강경 입장입니다. 박수현 민주당 충남지사 후보가 강력한 만큼 김태흠 현 지사는 장동혁 간판을 달고 뛸 수 없어 미리 무소속 탈출을 준비하는 듯합니다. 날이 따뜻해지면서 전광훈 목사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판사들이 대놓고 보석으로 풀어주자 보석 후 매주 집회에 참석하더니 구치소까지 찾아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접 만났다고 합니다. 보석으로 풀어준 판사도 함께 조치해야 할 수준입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됐다가 지병치료를 이유로 풀려난 전광훈은 광폭 행보를 이어가고 있죠. 두 사람이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윤석열의 메신저가 되어 태극기 집회를 독려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윤석열 정광훈 카르텔을 증명하는 장면입니다. 경제 소식으로 넘어가 보죠. 삼성전자 노조 관련 이슈에서 연대하지 않는 삼성 노조원들이 성과급을 더 챙겨가는 모습에 응원을 보내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SK 하이닉스는 이미 영업이익의 10들을 재원으로 성과급을 지급하는 임단협을 체결했으며 상한선도 없습니다. 반도체 경기가 좋을 때 직원들은 평균 수억 원대의 성과급을 받을 수 있죠. 이 소식이 알려지자 시민들은 대부분 부럽다는 반응이었습니다. 그러나 삼성전자 노조가 SK 하이닉스보다 더 받아야겠다며 영업이익 15 상한선 없는 성과급을 요구하며 쟁의에 들어가자 여론은 차갑습니다. 무슨 개소리냐는 반응이 지배적입니다. 이 차이는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서사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SK 하이닉스의 성과는 압도적인 노력에 대한 정당한 보상으로 인정받지만 삼성전자는 위기 극복을 위해 무엇을 했냐는 냉소적 시선이 강합니다. 현재 반도체 시장의 주인공은 HBM이고 SK 하이닉스는 이 분야에서 독보적 1위를 달리며 역대급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반면 삼성전자는 HBM 시장 대응 지연과 파운드리 부진으로 지난해 초위기설까지 돌았죠. 이후 실적이 좋아졌지만 레거시 반도체 간격 급등 덕분이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SK 하이닉스는 부족한 자원을 극복하기 위해 구형 장비를 개조해 신제품을 생산하는 등 사력을 다했습니다. 그 고통스러운 과정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원가 경쟁력과 기술력을 확보했죠. HBM 역시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묵묵히 개척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대중은 SK 하이닉스의 성과급을 지옥에서 돌아온 자들의 정당한 전리품으로 인정합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1등 자만심, 협력업체 갑질, 기술 탈취 논란 등 부정적 이슈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기업과 구성원 모두에게 좋은 감정이 쌓이기 어려운 구조죠. 특히 삼성 노조는 지금까지 사내 협력업체 직원이나 다른 노조와 연대 활동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대중 눈에는 노동자 계급의 정당한 요구가 아니라 배부른 우등생이 성적이 떨어졌다고 징징거리는 투정으로 비칩니다. 연대하지 않는 노동자는 더 이상 노동자가 아니다. 이 말을 삼성 노조원들이 깊이 새겼으면 합니다. 지금이라도 사내 협력사 동료들과 성과를 나누는 상생안을 먼저 내놓길 바랍니다. 양손에 떡을 들고 더 달라고 하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